저는 30년 동안 정형외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15년, 개원에서 또 15년. 그동안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수만 명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무릎 때문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도 못 내려가요. 밤만 되면 무릎이 쑤셔서 잠을 못 자요. 연골이 다 닳았다고 하던데 수술해야 하나요? 저는 MRI 사진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네, 연골이 좀 닳았네요. 일단 주사 맞아보시죠. 그리고 환자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한 달 후, 석 달 후에도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치료했는데 왜 계속 아플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진실의 절반만 말하고 있었다는 걸요. 오늘 저는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무릎 통증의 상식들, 그중 상당수가 사실이 아닙니다. 연골만 문제가 아닙니다. 주사가 해답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무릎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내면 같은 의사들이 저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환자 불안하게 만든다고 검증 안 된 이야기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모르면 평생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0분이 당신의 무릎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 30년 경력을 걸고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68세 김정호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오시더군요. 선생님, 저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손주들 얼굴 보러 가는 것도 힘듭니다. 저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그분은 이미 5년 동안 무릎 치료를 받아오신 분이었습니다. A병원에서 주사치료 20회 비한의원에서 침과 한약 6개월 시정형 외과에서 물리치료 3개월, 심지어 홈쇼핑에서 산 무릎 보호대까지 3개나 갖고 계셨죠. 그런데 왜 안 나으셨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연골도 다 닳았다고 하고요. 저는 MRI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놀랍게도 연골 손상은 경미한 퇴행성 변화 수준이었습니다. 즉, 심각하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연골이 그 정도면 이렇게까지 아플 리가 없는데. 저는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릎이 차갑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특히 밤이 되면 무릎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그래서 전기장판 틀고 자는데도 통증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 혈류의 문제다. 저는 즉시 혈류 초음파 검사와 적외선 체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 주변 혈관의 혈류 속도가 정상인의 60% 수준밖에 안 됐어요. 피가 제대로 안 돌고 있었던 겁니다. 연골이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가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5년 동안 고생하신 이유는 잘못된 곳을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고치려 하셨는데 정작 피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어르신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럼 제가 맞은 주사들은 다 뭐였습니까? 진통제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아픔을 멈추게 할 뿐 근본 원인은 손대지 못했던 거죠. 그날 저는 어르신께 혈류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주사 대신 온찜질과 종아리 운동, 그리고 혈관 건강 식단을 처방했죠. 3개월 후 김정호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손주 생일에 공원까지 걸어갔어요.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확인한 무릎 통증의 3대 착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 연골만 닳아서 아프다. 아닙니다. 무릎은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연골, 인대, 근육, 혈관, 신경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 70%는 연골보다 혈류 문제가 더 컸습니다. 무릎 주변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연골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더 빨리 망가집니다. 또 혈류가 막히면 노폐물이 쌓여 염증이 생기고
그게 바로 쑤시는 통증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에선 MRI만 찍고 연골 달았네요 하고 끝입니다. 혈류는 아무도 안 봅니다. 두 번째 착각 주사 한 방이면 낫는다. 주사를 맞으면 일주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일까요? 주사 속 스테로이드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통제일 뿐입니다. 근본 원인인 혈류장애, 근력 약화, 자세 불균형은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또 옵니다. 선생님, 또 아파요. 그럼 또 주사를 맞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연골이 더 약해지고 근육은 더 퇴화되고 결국 수술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이걸 주사 중독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착각 아프니까 안 걷는 게 낫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해요? 더 상하면 어떡해요? 이건 정반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는 더 막히고 근육은 더 약해지고 통증은 더 깊어집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근육이 수축 이완하며 정맥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이 펌프가 멈춥니다. 피가 다리에 고이고 무릎에 영양도 안 가고 노폐물만 쌓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30분 걷는 사람은 안 걷는 사람보다 무릎 통증이 40% 적습니다. 움직이세요. 천천히라도 조금씩이라도요. 무릎은 움직여야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무릎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혈류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을 치료하며 검증한 방법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종아리 펌핑 운동. 의자에 앉으세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0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정맥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즉, 무릎 주변에 신선한 피가 공급되는 거죠.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것만 3주 했는데 무릎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체열 검사를 해보니 무릎 온도가 2도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온찜질 생활화. 차가운 무릎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피가 안 돕니다. 당연히 통증이 심해지죠. 특히 겨울철, 냉방이 강한 여름철엔 무릎이 쉽게 차가워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무릎에 10분만 올려두세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요. 또는 핫팩을 무릎에 감싸고 TV를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30% 이상 증가합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찜질만 했는데 밤에 덜 아파요. 주사보다 낫네요. 네, 맞습니다. 따뜻함은 최고의 약입니다. 세 번째, 1시간마다 10걸음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헬스장 가야 하나, 산책 30분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렇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1시간마다 딱 10걸음만 걸으세요. TV 보다가도 일하다가도 전화통화 중에도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10걸음만 왔다 갔다 하세요. 이 짧은 움직임이 혈액을 순환시키고 관절액을 움직여 무릎에 윤활을 공급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선 1시간마다 2분 걷기만 해도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보다 무릎 건강이 60% 좋다고 나왔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는 선택이 아니다. 이건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체중이 5kg만 늘어도 무릎이 계단 오를 때 받는 하중은 20kg 증가합니다. 반대로 5kg만 빼도 무릎 부담은 20kg 줄어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위해 다이어트 하세요. 외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10년 후에도 걸을 수 있기 위해서요. 밥 한 공기를 3분의 2만 드세요. 과자, 빵, 탄산음료를 끊으세요. 그것만으로도 3개월에 5kg는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종아리 운동, 온찜질, 짧은 걷기, 체중 관리. 이것만 실천하면 당신의 무릎은 3개월 안에 달라집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오늘 저는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연골이 닳아서만도 아닙니다. 주사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릎 통증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SOS입니다. 이제 그만 나 좀 돌아봐 달라. 혈액순환 좀 시켜달라. 움직여달라. 무릎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아픈 게 아닙니다. 당신을 살리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무릎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늦게 오셔서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수술대에 누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진작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진실을 숨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무릎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혈류를 돌리고 습관을 바꾸고 조금씩 움직이세요. 무릎은 반드시 당신에게 답해줄 겁니다. 무릎이 아프신가요? 그럼 이 말을 기억하세요. 무릎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편지다. 그 편지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답장을 해주세요. 따뜻한 찜질로, 작은 걸음으로,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으로. 저는 의사로서 오늘도 이 말을 전합니다. 진짜 의사는 주사가 아니라 진실로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10년 후 걸음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의사의 양심으로 당신의 건강을 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건강한 무릎 함께 지켜요. 감사합니다.